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7월 25일 화요일입니다. 구독도 구독이지만 좋아요 눌러달라고 부탁드려 봅니다. 호주 연방정부의 올해 살림살이는 20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2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볼 것이라는 계산이 되었습니다. 기록적인 흑자라고 하는데, 기록적인 물가로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부 차원의 어떤 지원을 기대해 볼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짐 차머스 재무장관은 이번 회계 연도 내에 딱히 뭘 지원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 2022-23 회계연도, 그러니까 저번 6월 30일로 끝난 회계연도 연방정부의 최종 살림살이 기록이 몇 주 내로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지금 봐서는 20빌리언 달러가 넘어가서 역대급으로 기록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전까지 기록은 2007년, 2008년 그때 회계연도 19.8빌리언 달러 흑자를 기록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회계연도의 그 예산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회계연도 예산안이 발표될 당시에 짐 차머스 재무장관이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이전 회계연도, 당시 회계연도 흑자는 한 4.2빌리언 달러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이번에 회계연도 마감하고 보니 생각보다 소득세가 더 많이 거치게 되었고, 특히 상품 가격 상승으로 기업 이익이 늘어나면서 여기에서 이전 예상보다 16억 빌리언 달러나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요즘 물가가 살인적인 상황이고 또 그런 고물가 상황이다 보니 세금이 더 거치고, 이런 상황에서 물가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이나 실업자 등을 위한 현금 지원이나 아니면 공공주택에 책정된 기존 예산을 더 확대하라, 이런 압박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경제학자들은 국가 부채를 부분적으로라도 상환하는 데 쓰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해석을 하나 봅니다. 국가 부채가 늘어난 상황에서 이렇게 흑자가 발생했을 때 부채를 조금이라도 줄여서 이자라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이겠죠. 또한 요즘 고물가 상황에서 현금 지원을 하게 되면 되려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이런 분석도 보입니다. 어차피 선거 때까지 딱히 지원해 주는 거는 없을 것입니다. 뭘 받을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난 센서스를 분석한 자료가 요즘 찔끔찔끔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자료 나온 거에 대한 기사를 보는 중에 멜번 서쪽에 있는 타니트, 빅토리아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일 수도 있다, 이런 기사가 있어서 이게 뭔 말인가 싶어서 읽어보니까, 정신건강, 그러니까 멘탈 헬스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가장 적다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한 것이라고 합니다. 빅토리아주 전체로 보면 평균 9%그 정도가 크고 작은 정신건강 문제를 안고 있는데, 타넷에는 불과 2, 3% 정도 그렇게 조사됐다고 합니다. 이민자 비율이 많은 지역인데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을 계획하고 살아가고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 집값도 저렴하여서 그와 관련된 스트레스도 적은 것이 이유가 아니겠냐, 이런 타넷에 거주하는 그 사람 한 명 인터뷰를 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더 잘 살아보겠다고 이민 온 건데, 이전에 이민 오기 전의 삶과 비교하여서 당연히 더 좋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니까, 저도 그랬었고, 좀 힘든 상황에 닥쳐도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지 않겠냐, 이런 해석이라는 겁니다.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만큼 타깃에 사는 사람들이 쉽게 어떤 정신적 문제에 대해 전문의 상담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문제를 그냥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신도시 지역 주민들이 비단 정신건강뿐 아니라 다른 공중보건 서비스 이용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많았었습니다. 예, 반대로 정신건강이 가장 심각한 지역은 브런스위크인데, 여기는 거의 6명 중에 1명 정도가 크고 작은 정신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합니다. 한 정신과 전문의는 비교적 교육 수준이 높고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
라는 분석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호주 사회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더 높고 의료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이해도도 높으니까 그만큼 자신이 조금이라도 뭔가 이상하면 전문가를 만날 수 있고 전문의도 만날 수 있고 뭐 그러니까 발병률이라기보다는 진단률이 높은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혼자 사는 가정의 비율이 빅토리아주 전체로 보면 25% 정도인데 브런스위크의 경우는 33% 정도로 상당히 높고 타니스의 경우는 10%로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도 주목해 봐야 할 숫자입니다.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장기간 록다운을 겪으면서 그나마 가족에 있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좀 찾을 확률이 높았다고 보고 반대로 혼자 사는 사람들은 그 상실감이 대단했을 것이라 생각을 해보면 가족 인구가 많은 타닉과 독신 가정이 많은 브런스윅의 차이가 뭐 이해가 쏙쏙 됩니다. 가장 행복한 곳이 타닛이냐? 그럼 뭐 가장 불행한 곳은 브런스위크냐? 이런 질문 자체가 좀 모순이라는 생각도 들고 또 과연 행복이라는 말이 뭐 어떤 의미인지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가디언에서 실시하는 에센셜 여론조사의 결과도 나왔습니다. 영연방 게임을 취소한 다니엘의 결정에 대해서 동의하는 국민들은 41%, 잘못된 결정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계속 했었어야 됐다 그냥 36%,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24%라고 합니다. 주별로 봐서 가장 동의하는 사람이 많은 주는 역시 빅토리아주로 44%의 응답자가 다니엘의 결정에 동의하였고 동의하는 사람이 가장 적은 주는 뭐 소호주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거기는 35%의 응답자가 다니엘의 결정에 동의하였다고 합니다. 뭐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 돈을 투자한 거에 대한 이득이 그닥 없다면 당연히 취소를 해야 합니다. 혈세 아닙니까 다? 다만 왜 처음부터 무리해서 그런 걸 누가 왜 하려고 했는지 예산 책정을 완전히 잘못했는데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건지 책임질 사람은 누구인지 또 어디서는 예산 책정이 잘못된 걸 알고서도 영연방 게임을 추진하려고 한 사람의 책임은 어떻게 물을 것인지 앞으로 그 취소 결정에 대한 비용 청구서가 막 날아오고 가격도 만만찮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그래 뭐 취소 결정은 동의합니다. 취소 결정은 동의하지만 그게 다니엘 앤드류스에 대한 동의는 절대 아니다. 안소니 알바니지 호주 수상에 대한 지지율은 5월에 54%에서 7월에는 45%로 하락하였습니다. 안소니의 수행 능력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숫자, 부정적인 사람들은 35%에서 41%로 역시 올라갔습니다. 반면 야당 대표 피터 더튼에 대한 지지율은 5월 36%에서 7월에는 37, 뭐 1% 아주 조금 올라갔고 또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45%에서 43%로 아주 조금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면 안소니에서 빠져나오는 지지율을 피터가 이렇게 확 받아 먹어야 될 텐데 그렇게 받아 먹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가 그 피터에게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 하나 조언을 할 수 있는 게 이 손바닥에 왕자를 적어 가지고 몇 달 돌아다니면 지지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뭐 어디서 누가 야 그거 뭐야 이렇게 지적하면 저기 멜번에 사는 정반장이 적어줬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뭐 손가락만 씻어서 안 지워졌다 뭐 이런 뻥을 치면 됩니다. 정치인들하고는 관계없는 다른 질문도 있었는데 지금 한창 열리고 있는 여자 월드컵 대회에서 상금의 규모가 남자 월드컵 대회와 동일해야 하냐라는 질문에 60%에 달하는 응답자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여성 응답자의 67%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남성 응답자의 50%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동일하지 않아야 한다. 뭐 남자가 더 받아야 된다, 여자가 더 받아야 된다 이런 질문보다는 동일한 거가 옳지 않다. 뭐 이렇게 응답한 사람은 여성 응답자가 18%, 남성 응답자가 35%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좀 이따 12시에 대한민국 여자축구 국가대표팀의 이번 월드컵 첫 번째 경기가 있습니다. 상대는 콜롬비아입니다.
제가 봐서 3대0 승리 예상해 봅니다. 초콜릿의 원재료인 코코아가 10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코코아 공급의 40%를 담당하는 아이보리 코스트, 코티드부아르인가 뭐 그렇게 이름으로 불리죠. 한국에서는. 하여튼 아이보리 코스트에서 홍수로 인한 피해로 작황이 확 줄어들어 버려 가지고 세계 코코아 시장 가격이 1년 전과 비교해서 25%나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전 세계 초콜릿 시장 규모가 1 트릴리언 US 달러, 트릴리언이니까 1조 달러 규모라고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아이보리 코스트나 또 많은 생산하는 가나의 경우 이 카카오 나무 키운답시고 원래 있던 살림도 다 없애버리고 카카오 나무 막 심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같이 재앙적인 기후에서는 이 맥을 못 추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걷다가 이제 설탕 가격도 오르고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요새 슈퍼마켓 가보면 초콜릿 가격 참 올랐다, 반값 해도 반값 세일 아닌 느낌이 막 드는데 그 초콜릿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라고 합니다. 많이 먹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어느 집 초대받아 갈 때 그 집에 애 있다 그러면 제일 만만하게 사갈 수 있는 게 그 초콜릿이기도 한데 없으면 좀 아쉬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혹시 제가 슈퍼 가게 되면 좀 사재기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